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제가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소신 있는 정치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실제로 제가 드러내서 밝히진 않았지만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 저희 바로 옆에 해화동에서 자택이 계셨고 대통령 당선되셨을 때도 굉장히 주변에서 많이 노무현 대통령님을 기대하고 그렇게 응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2023년에 미국 유학을 가게 될 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저한테 직접 장학 증서를 주시면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결국은 열심히 공부해서 언젠가 나라를 위해서 큰일을 하고 이바지해야 된다는 그런 너무 당연한 덕담이지만은 왜 이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제가 22년 뒤에 이 대통령 후보라는 자리에 서서 보니 참 그 말씀이 실천하기 어려운 말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앞으로 잘 실천해서 제가 대한민국의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의지를 또 새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통령님의 16주기 기일에 제가 찾아뵙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건 뭐 한심하다 못해 역겹기까지 한 정치 사기극인데요. 이준석 또다시 전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다 또 걸렸습니다. 기회주의의 철판 깐 모렴치, 여론 눈치만 살피며 상황에 따라 색깔을 바꾸는 정치 카멜레온의 행태인데요. 이제는 분노를 넘어 혐오의 감정마저 듭니다. 노무현 정신을 운운하며 눈물까지 흘렸던 이준석, 과연 그 눈물이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또 한 번의 쇼였을까요? 거두절미하고 먼저 말씀드리면 생쇼였습니다.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아 이준석은 봉하마을을 찾았는데요. 고개 숙여 참배하며 울먹였고 과거 노무현 대통령과의 인연을 꺼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자신에게 직접 장학증서를 주면서 언젠가 나라의 큰일로 이바지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건데요. 마치 노 대통령이 이준석에게 특별한 덕담을 건넨 것처럼 포장한 겁니다. 이 장면, 눈물 연기 속 자기 미화가 아니고 무엇이었을까요? 결국 자기 정치를 위한 노무현 대통령과의 연줄 만들기였는데요. 간교한 잔대가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은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천호선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입니다. 천 전 이사는 이건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분노를 터뜨렸는데요. 당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수백 명의 국비 장학생들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수여된 장학증서였고 이준석은 그중 한 명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마치 노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만 특별한 덕담을 건넨 것처럼 왜곡하고 자랑하는 모습에 구역질난다, 교활하다는 말까지 하며 작심 비판을 퍼부었는데요. 그러자 이준석 또 태세전환에 들어갔습니다. 노무현 재단의 장학금이 아니라 노무현 정부 시절의 국비 장학금이었다며 말을 바꾸더니 직접 장학증서를 받은 건 맞다며 사진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아니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을 했어야 했던 게 아니었나요? 본인 스스로도 과거 방송에서 이건 국가장학금이고 친노 쪽에서 깔 때 쓰는 아이템이라고 말하기까지 했는데요. 노무현 장학금 1회 장학생 맞아요? 이게 참 묘한 건데요. 이게 뭐예요? 난 이거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 친노에 계신 분들이 솔직히 말하면은 저를 깔 때 많이 쓰는 아이템이에요. 너는 어떻게 아이템? 너는 노무현 장학금 받아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랑 정치 노선을 다르게 걷냐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노무현 장학금이 아니라요. 노무현 대통령 때 대통령 과학 장학금 받은 거예요. 네, 과학 장학금이라고 따로 있어요? 네, 쉽게 말하면 국비 장학생이에요. 해외 갈 때. 네, 근데, 하버드 갈 때? 네, 근데 이제 여기서 강성 친노이신 분들은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 받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 노무현 대통령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국가장학금 받는 분들은 전부 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니까 뭐 그런 논리에 독립하시는 안 하실 테니까. 그러니까 제가 원래 토론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되게 그러니까 어쨌든 앞으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주셨으면 합니다. 2017년에도 그렇게 말했고 2023년에도 그렇게 말해놓고 이제 와서 또다시 노무현 정신계승자 코스프레라니, 이게 바로 유사친노, 정치날강도 행각 아닙니까? 대체 무슨 자격으로 매번 노무현 대통령 파리를 이렇게 해대는 걸까요? 이준석은 노 전 대통령을 자기 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언급하면 죽일 듯이 달려드는 유사친노가 문제라고 주장했는데요. 진짜 문제는 바로 본인입니다. 노무현 정신을 자기 이미지 세탁용으로 활용하는 이중성과 기회주의가 더 큰 문제인데요. 정작 천호선 전 대변인은 노 대통령과 아무 관련 없는 장학금을 받고도 마치 자신만의 특별한 인연처럼 포장한 건 국민과 고인에 대한 모독이라며 당장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이준석의 본질이 고스란히 드러나는데요. 젊은 정치인이라는 포장지 속에 숨어있는 위선, 상황 따라 입장을 바꾸는 철면피, 대중을 기만하는 말장난의 기술자인 겁니다. 이게 어떻게 정치인입니까? 정치 사기꾼이자 이미지 장사꾼일 뿐인데요. 누가 봐도 잔머리 굴리는 행태, 기생충 같은 정치술에 국민은 이제 지쳐가고 있습니다. 특히 노무현이라는 이름,
감히 언급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은데요. 진정성은커녕 고인을 팔아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는 천박한 술수에 불과한 겁니다. 울먹이며 가슴에 손을 얹었다고 해서 그게 진실이 되는 건 아닌데요. 쇼는 그만 멈추어야 합니다. 이준석, 이제는 결단해야 하는데요. 후보 사퇴는 물론이고 정계 은퇴가 답입니다. 고인을 모독하고 국민을 기만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그 뻔뻔함과 위선, 교활한 언술 뒤에 숨은 진실, 더 이상 속을 국민은 없을 텐데요. 정치는 진심으로 하는 것이지 스토리 장사로 파는 게 아닙니다. 이준석, 당신은 이미 자격을 잃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민주주의와 노무현 대통령을 함부로 입에 담지 마십시오. 낡은 구태 정치인 이준석의 기회주의 속성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질을 호도하는 말장난과 조롱으로 온갖 갈라치기를 일삼더니 이제는 감히 노무현 대통령을 입에 담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소위 노무현 장학생 파리를 하며 노무현 정신을 운운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교활하고 뻔뻔합니다. 이준석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받았던 장학증서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 입안하고 2003년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대통령 과학 장학금, 일명 과기부 주관 국비 장학생입니다. 이준석 본인도 그 과거가 소환되자 그리고 논란이 되자 2017년에 노무현 대통령과 거리를 두기 위해서 이 사실을 직접 설명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베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조롱까지 옹호한 바 있습니다. 그러던 자가 지난 23일 노무현 대통령 서거 16주기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특별하게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덕담을 준 것처럼 인연을 강조했습니다. 2차 TV토론에선 처음과 마지막 말에 두 번에 걸쳐서 노무현 정신을 입에 담고 상대를 공격하는 데 활용했습니다. 이런 파렴치한 행태는 노무현 대통령과 당신을 사랑하는 국민들을 모욕하는 짓입니다. 이준석 후보, 정치인 이전에 인간의 기본을 다하십시오. 이준석 정치 어디에 노무현의 가치와 철학이 묻어 있습니까? 원칙과 상식, 개혁과 통합,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중시한 노무현 대통령과 정반대의 행태를 보이면서 이 무슨 염치 없는 행동입니까? 득권과 반칙, 기득권에 저항했던 바보 노무현이라는 애칭, 반민주적 3당 야합에 이의 있습니다를 외친 처절한 절규, 전작권 회수를 반대하는 무책임하고 비겁한 장성들에 대한 강력한 호통, 지금 이준석 후보가 상대를 공격할 때 이용하는 그런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윤석열이 민주주의와 법치를 입에 담는 것과 이준석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을 이용하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준석 후보야말로 정말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이런 가운데 이준석 비리가 또 터졌습니다. 정말 무슨 낯짝으로 대선 출마를 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데요. 윤석열을 닮아가려는 시도였을까요? 진짜 자신이 대통령이 돼서 자신의 범죄 비리를 다 덮으려 했던 걸까요? 이로써 또 하나의 범죄 비리가 추가됐습니다. 적나라하게 드러난 젊은 꼰대의 실체, 바로 이준석 이야기인데요.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이준석이 국힘당 당대표 시절 재력가 아들을 대학생위원장으로 앉히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뉴스타파는 명태균 PC와 미래한국 연구소 PC, 그리고 검찰 수사보고서를 종합해 2021년 이준석 당대표 후보가 명 씨에게 최소 2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의뢰한 정황, 그리고 조사 비용을 고령군수 출마자 배모 씨가 대신 납부한 사실을 처음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 시절 명태균 씨를 통해 알게 된 재력가 아들이 국민의힘 대학생위원장에 뽑히도록 뒤에서 도운 정황을 보도합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된 증언을 다수 확보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작은 2021년 7월 14일 국힘당 중앙대학생위원회가 나도 국대다라는 구호로 위원 모집 공고를 냈는데요. 만 35세 미만의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무려 673명이 지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등장한 인물이 바로 조모 씨인데요. 이 사람은 대학생위원으로 등록한 뒤 위원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조 씨의 아버지가 문제였는데요. 그는 이준석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진 명태균을 통해 1억 5천만 원을 건넨 인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의혹은 이때부터 시작인데요.
대학생위원 모집이 끝난 뒤 선거인단 구성이나 후보자 공고가 없던 상황에서 2달이나 지난 10월 7일 갑작스럽게 추가 모집 공고가 게시됩니다. 이로 인해 선거인단 수는 기존보다 400명 넘게 늘어나 1073명에 달하게 됐는데요. 그 결과 조 씨가 위원장으로 선출됩니다. 전형적인 맞춤형 선거판 짜기인 거죠. 검찰 수사 기록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명태균이 이준석에게 조 씨를 위원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모집기간 연장을 요청했다는 진술이 복수로 확보된 겁니다. 정모 씨는 명태균이 직접 이준석에게 요청했고 그 결과 일정이 연기됐다고 진술했는데요. 조 씨의 아버지 역시 주변 지인들에게 대학생위원회 등록을 부탁하며 선거인단 확보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스타벅스 쿠폰을 뿌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는데요. 그런데 더 어처구니 없는 건 검찰의 태도였습니다. 조 씨의 아버지가 건넨 1억 5천만 원이 채용 청탁의 대가로 의심된다는 정황이 뚜렷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는데요. 뉴스타파는 검찰이 이준석의 개입 정황을 알고도 관련 수사를 사실상 덮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결과 조 씨는 위원장 타이틀을 발판 삼아 윤석열 캠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까지 줄줄이 경력을 쌓아 올리게 되는데요. 단순한 대학생위원장이 아니라 용산 입성을 위한 정치 관문이었던 셈인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이준석은 그동안 청년 정치, 탄력이도 정치, 공정 경쟁을 강조해왔지만 이번 사건은 그의 그 모든 구호가 얼마나 위선적이었는지를 드러낸 단면이었습니다. 조 씨는 이준석과 부산 e스포츠 행사, 안동 토크 콘서트 등 여러 공식 일정에서 접촉한 정황이 확인됐는데요. 이미 당시부터 특별 관리 대상이었음이 드러난 셈인 겁니다. 그런데도 이준석은 뉴스타파의 질의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요. 본인이 억울하다면 해명부터 하는 것이 상식인데 정작 터져나온 의혹 앞에서는 입을 꾹 닫고 숨기 바쁘다는 점에서 그가 강조해온 청년 정치는 결국 자기 사람 챙기기에 불과했던 게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조 씨 본인과 아버지는 검찰 조사에서 부정 행위를 전면 부인했는데요. 아버지는 검찰이 이 건에 대해 자신에게 묻지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확보한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명태균이 조 씨의 위원장 당선을 위해 이준석과 접촉한 사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는데요. 결국 핵심은 이준석의 직접 개입 여부인 거죠. 이준석은 정치적 책임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뒤가 구린 자가 대통령이 가당키나 한 걸까요? 이번 사건은 단순한 청년 정치 논란이 아닙니다. 권력을 이용해 특정인을 밀어주고 그 대가로 국정의 요직을 차지하게 만든 중대한 정치적 청탁 의혹인데요. 검찰의 미온적 수사로 모든 게 덮인 지금 이준석의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젊은 꼰대라는 말, 그저 인터넷 밈인 줄 알았는데요. 이준석을 보면 그 말이 왜 생겼는지 알 것 같습니다. 말로는 청년을 외치고 뒤로는 청탁에 손을 내미는 이중성. 이것이 바로 이준석 정치의 민낯입니다. 결국 이렇게 사퇴하게 되는 결말이었을까요? 너무 자연스럽게 단일화가 이루어지는 꼴인데요. 이래도 끝까지 완주가 가능할까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살펴볼 자료는요. 이준석 정치인 관련 최근 이슈들입니다. 특히 공정이나 개혁 같은 가치를 내세웠는데 이게 실제 발언이나 행동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런 걸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자료들이 딱 그 부분을 건드리고 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관련 발언하고 또 당대표 시절에 대학생위원장 선거 개입 의혹, 이 두 가지가 핵심인데 단순 사건 나열이 아니라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랑 실제 모습 사이에 좀 간격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네네. 그럼 첫 번째 논란부터 시작해 볼까요? 노 전 대통령 관련 발언이요. 봉하마을 추도식에서 노 전 대통령한테 직접 장학증서 받고 격려도 받았다 이러면서 울먹였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그 장면이 좀 인상적이긴 했죠. 근데 바로 그 발언에 대해서 천호선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반박을 했어요. 자료에 보면요. 그 장학금은 사실 수백 명한테 준 대통령 과학장학금이고 그러니까 국비 장학금이었다는 거죠. 아, 국비 장학금? 네. 이준석 씨는 그 수백 명 중 한 명일 뿐인데 마치 노 전 대통령하고 아주 개인적이고 특별한 인연이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한 건 좀 사실과 다르다. 이런 지적인 겁니다. 아, 그런데 더 재밌는 건요. 이준석 씨 본인이 예전에
그러니까 2017년 방송에서는 그게 국가장학금이라고 명확히 얘기했다는 내용도 자료에 있어요. 심지어 그 친노 인사들이 자기를 비판할 때 쓰는 소재라고까지 했다는데. 네, 바로 그 지점이죠. 그럼 이번 추도식 발언이란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잖아요. 친노 코스프레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거죠. 일부 자료에서는 정치날 강도 같은 좀 격한 표현도 쓰던데요. 네, 표현이 상당히 강합니다. 이게 뭐 발언 내용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 본인 스스로 과거 발언과 모순되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게 논란의 핵심이 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 노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문제에 이어서 이번엔 당대표 시절에 그 권한 행사 방식, 특히 그 공정이라는 가치와 관련된 의혹을 좀 보죠. 뉴스타파 보도를 기반으로 한 내용인데요. 대학생 위원장 선거 개입 의혹입니다. 네, 이것도 상당히 구체적인데요. 핵심은 2021년 국민의힘 대학생 위원장 선거예요. 자료에 따르면 당시 당대표였던 이준석 씨가 특정 후보, 그러니까 재력가 아들로 알려진 조모 씨를 당선시키려고 선거인단을 좀 인위적으로 늘렸다는 의혹입니다. 인위적으로요? 어떻게 늘렸다는 거죠? 원래 모집 마감을 했는데 그 후에 갑자기 뭐 뚜렷한 이유 설명 없이 추가 모집 공고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인단을 한 400명 넘게 확 늘렸는데 이게 기존 표심을 좀 희석시켜서 조 씨한테 유리하게 만들려는 거 아니었냐, 뭐 이런 거죠. 400명이면 결과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 과정에 이준석 씨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도 있다고요? 네, 그 측근으로 알려진 명태균 씨가 요청했다는 등 그런 복수의 진술이 검찰 수사 기록에도 포함돼 있다고 자료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조 씨 아버지가 명태균 씨한테 1억 5천만 원을 건넨 사실까지 나오면서 이게 혹시 그 대가가 아니었나 하는 의심까지 받고 있는 거고요. 1억 5천, 액수가 상당하네요. 근데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요? 네, 돈의 성격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그 수사 자체가 좀 부실했던 거 아니냐 하는 밑반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조 씨가 이후에 윤석열 캠프 인수위 대통령 비서실까지 쭉 경력을 쌓게 되거든요. 아, 네네. 그러니까 자료에서는 이 부분을 딱 짚으면서 이준석 씨가 평소에 강조했던 공정 경쟁이나 능력주의와는 좀 거리가 멀다. 그냥 자기 사람 챙겨준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온다고 전하고 있어요. 심지어 일부 자료에서는 젊은 꼰대에 같다는 표현까지 쓰면서요.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이네요. 네, 이 의혹에 대해서 이준석 씨는 아직 뭐 뚜렷한 해명을 내놓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결국 오늘 살펴본 이 자료들은 이준석 씨를 둘러싼 논란들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그가 내세우는 가치, 그러니까 진정성이라든지 공정성 같은 것들과 실제 행동 사이에 좀 불일치가 보이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가 보여주는 이미지 정치의 이면, 그리고 실제 권한을 행사할 때 그 공정성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정치인이 내세우는 구호와 또 그 뒤에 가려진 실제 모습 사이의 차이,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지 좀 고민하게 만드는 자료들이었네요. 여러분께서도 오늘 저희가 다룬 내용들을 보시면서 정치인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또 우리가 정치에 기대하는 가치들이 정말 잘 지켜지고 있는지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